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1.19%, 그리고 코스닥은 1.32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오늘의 상승이 조금 이례적이긴 하죠. 우리 주식시장 주변에 여러 가지 재료를 쭉 살펴봐도 특별하게 호재가 될 만한 재료는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코스피, 코스닥 둘 다 올랐는데 수급을 들여다보면 또 그렇게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. 외국인들은 순매도했고 기관들의 순매수 규모가 코스피에서 엄청났었죠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또 기관들의 순매수가 엄청났습니다. 오늘 시장 상승은 수급적으로 볼 때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수 규모를 많이 대량의 순매수를 해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오른 겁니다. 그런데 이 금융투자 쪽의 매매는 시장의 변동성에 베팅되는 그런 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놓고서 내일 또 오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오늘은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도 시장 수급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니까 이와 관심을 가질 종목들이 꽤 있어요. 또 그리고 오늘 금융투자를 제외한 세력들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종목,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그 이전에 현재 우리 시장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대충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.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도 경기를 참 좋지 않게 봅니다.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심지어 KDI나 한국은행보다 더 낮게 보고 있어요. 보통 정부에서는 보통 이런 기관들보다 민간 기관들보다 조금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저렇게 나쁘게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. 현실을 갖다가 그대로 직시하고 있다. 아니면은 국민들에게 시장이 지금 어렵다는 걸 갖다가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. 또 다른 하나는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약간 의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여튼 정부에서는 내년도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본다는 거고요. 또 한국은행에서도 오늘 또 보고서 하나 냈는데 이것도 참 암울합니다. 지난 6월 말보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20%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국민의 한 100명 중에서 5명 정도는 빚을 못 갚는다. 집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한다. 이런 거. 또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이 1014조, 그러니까 1000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도 부실 위험률이 한 20%까지 갈 수도 있다.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. 굉장히 내년도 좋지 않게 본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게다가 지금 올해 무역 수지를 보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지금 올해 내도록 이렇게 보면 나빴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근데 이게 그냥 나빴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. 굉장히 나빴다라고 봐야 됩니다. 이게 맥스로 해서 볼까요? 지금 요 0 아래쪽으로 떨어진 것만, 요 부분만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로 지금 올해 무역 수지는 유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거는 아마 반도체 수출이 지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중국한테 원활하게 팔아먹지 못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한 영향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정말로 최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지난 IMF 때도 물론 그때는 경제 규모가 지금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훨씬 작겠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겠지만은 또 그리고 또 지난 미국 그 외환위기 때 2008년도 그때도 요 정도였는데 어쨌든 역대급의 지금 이 상황이 전개가 되어버렸습니다. 지금 무역 수지가 굉장히 나쁩니다. 만약에 지금 무역 수지가 저렇게 나빠지면 나라가 지금 돈을 못 번다는 건데 그러면은 나중에 국가 부채 또 그리고 가계 부채 이런 것들 문제시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데 지금 정부의 경기 전망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게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내년 참 좋지 않습니다.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경기를 바라보는 이 경기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 좋지 않냐면 지금 경기 전망 보는 게 좋지 않죠. 멀리 이렇게 좀 봤을 때 그나마 다른 것보다 좀 낫긴 해요. 그런데 지금 보세요. 2008년도 굉장히 나빴죠. 또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 나빴죠. 바로 이게 사람들이 내년도 경기를 좋게 보면은 아무래도 소비를 좀 느리고 내년도 경기가 좀 안 좋다라고 보면은 좀 소비를 줄인다 입니까? 지금 한국은행에서도
미국하고 장단기,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기준금리 차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외환시장에서 참 이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 외환 보유고까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갖다가 급격하게 가져가지 못했던 게 그나마 지금 소비 심리는 살아있대 이 말입니다. 이게 지금 2008년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이렇게 창궐 할 때 그때보다는 훨씬 낫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고 이 소비 심리마저도 죽어버리게 되면 정말로 내년은 암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보여드리는 이 자료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또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거 또 실제 나온 자료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 보더라도 하나도 좋은 게 없잖아요. 좋은 게 없는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올랐다.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런데 저거는 뭐 금융투자 쪽에서 우리 현물 시장에 싸다가 보니까 이렇게 들어온 물량인데 그런데 또 하나 또 뭐냐면 이렇게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볼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. 우리가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퍼질 때 앞서 본 경기 전망 지수가 나빴잖아요. 그때 누가 주식을 살려고 생각을 했겠어요. 그런데 사실 그런 식의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단지 사고 싶은데 뭐 돈이 없어 그게 문제긴 하죠. 또 그리고 2008년도 미국발 금융 위기가 왔을 때도 그렇고 또 1997년도 우리나라 위안 위기가 왔을 때도 그렇고 그때는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였단 말입니다. 지금 같은 경우도 뭐 하나 좋은 게 없죠. 나쁜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건데 이때가 사실은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고 한국 시장이 저평가됐다고 하는 것은 뭐 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쭉 뭐 보도자료, 뭐 언론 기사 쭉 찾아보면 누구다 다 우리 한국 시장이 저평가됐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때 과감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물량을 갖다가 모아서 계속 들고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내가 주식을 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제가 하늘에서 기회를 준 건데 그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못 산다, 간이 작아서 못 산다 하면은 하늘에 주신 그 기회를 버리게 되는 거겠죠. 자, 여튼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은 뭐 순매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. 뭐 매매 규모를 보면 뭐 정리하는 분위기다. 연말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정리하는 분위기라 볼 수 있는데 이 금융 투자 쪽에서 엄청난 오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. 1조입니다. 1조. 1조입니다. 기관들하고 다 합하니까 한 5,80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이런 건 한 번씩 살펴봐야 되죠. 금융 투자 쪽에서 기타 금융이 이렇게 5,020억 또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한 5,600억 이렇게 돈이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. 이거는 큰 지분이 지금 옮겨져 간 겁니다. 그러니까 저런 사건이 있을 때는 무슨 일인가 살펴봐야 되겠지요. 그래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우리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카카오뱅크 주식을 갖다가 요만큼 한 27.18% 그리고 그걸 갖다가 5,020억 원에 유상증자네요.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. 가져온 겁니다. 샀답니다.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기관들에서 일어난 일이고 돈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금융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쭉 보게 되면 투신의 오늘 수급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사모펀드 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업종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면 많죠. 오늘은 시장 수급이 괜찮았고 또 그 중에서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참고할 만한 종목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.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보니까 이렇게 45개 굉장히 많죠. 정리를 쭉 해보니까 그 중에서 요 종목들 있잖아요. 요 종목들 요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된다.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도 꼭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뒀다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쭉 해보니까 지금 현대, 두산, 인프라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접근하면 안 된다. 뭐 최근에 몇 번 검색이 됐잖아요. 그리고 진성 TC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됩니다.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요 밑에 종목들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.
자, 연말이 되다 보니까, 이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보듯이 매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. 그런데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금융 투자 쪽에서 순매매, 그것도 순매수 규모가 커서 시장이 이렇게 올랐어요. 그런데 오늘 상승이 또 내일 모레도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고요. 그냥 우리도 연말이 되어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자칫 뭐 나오는 일의 뉴스들이 정부에서도 내는 경기 전망을 좋지 않게 보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좋지 않게 보고 그렇다 보면은 굉장히 투자하기 좀 거슬리는 그런 신문 기사라든지 또 방송 이런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. 그러니까 나쁘다 소리가 많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. 그런 가운데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용기를 내기가 참 쉽지는 않죠. 하지만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. 남들이 가지 않는 반대의 길로 가는 겁니다. 요즘 같은 시기에 누가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? 할 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, 그러니까 뭐 돈 없는 거에 대한 어떤 투자할 여력이 안 된다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참 모든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다양한 어떤 계층들이 있어서 전 이야기가 그렸습니다만은 시장이 좋아도 시장이 나빠도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예 투자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투자에 대해서 그냥 안 되는 겁니다. 제 말은 이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시점은 투자를 갖다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고 때마침 내가 이런 시기에 약간이라도 좀 돈을 모아서 투자할 여력이 있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.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. 지금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아닙니까?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격 매수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산 사람들이 물려서 지금 저렇게 큰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또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지역차주 분석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이전에 부동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최근의 경우를 쭉 생각해 본다면은 지난 2015년도, 뭐 14년도, 뭐 그때도 부동산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.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나와가지고 제발 좀 집 좀 사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있었어요. 그리고 실제 우리가 뭐 최경환 노맥스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실제 돈을 푼 적도 좀 있었잖아요. 그때 사람들이 안 살 때 그것도 샀어야죠. 그리고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집값이 오른다고 난리를 지길 때 누구나 다 뭐 살 때 그때 조용히 집을 좀 정리를 하고 현금 좀 챙겨놨다가 있으면 사실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살 수 있는 집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와 있다 아닙니까? 그런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 단위가 좀 달라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는 그건 아예 기본입니다. 투자에 대한 기본입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주식 시장이 대폭락을 한 건 아닙니다.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그런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 더 나빠질 거냐 생각해 봤을 때 더 나빠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기존에 들고 있던 어떤 주식 계속 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형편이 된다 그러면은 개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뭐 세력들이 매수하는 걸 괜찮다고 보면 또 내가 기존에 들고 있는 것 중에서 기업 현금 흐름이 나쁘다는 거 괜찮다는 걸 뭐 좋게 보면 그런 종목들의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게 맞겠죠.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뭐 대중의 반대 방향으로 가라 뭐 하라 뭐 그러니까 투자를 갖다가 책으로 공부하면 그걸 뭐 우리가 암기하듯이 뭐 시험 치면 잘 치겠죠. 투자에 대한 어떤 시험 치면 과목이라는 게 있으면 뭐 공부에 어떤 뭐 적성 있는 사람들은 100점에 100점을 다 받겠죠. 그런데 공부에 적성이 있다 하더라도 뉴턴 보십시오. 뉴턴이 참 공부에 보통 적성이 있는 사람입니까? 그래도 주식 투자 잘 못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.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고요. 또 그리고 운도 좀 필요하고요. 또 때마침 이럴 때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운이라고 봐지는 겁니다. 또 그런 운이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또 용기도 좀 필요하고 갖춰줘야 될 덕목이 굉장히 많습니다. 여튼 이 투자는 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. 실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주식시장 저평가됐다 싸게 매수할 수 있다 물량을 모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해줘도 못 살면은 안 되는 거죠.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하도록 합시다. 이상입니다.